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에 실렸던 개혁법안이 모두 통과됐고 총리 인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로써 각 정당들이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반문재인으로 이번 총선의 전선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자한당의 정서가 반문재인일 뿐만 아니라 반글로벌, 반시장경제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포섭을 내세운 협동이가 반문재인, 반조국을 주장함으로써 반중도일 수밖에 없으며 중도포섭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중도층의 표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자한당도 열심히 헛발질 중인데 협동이까지 가세해서 중도 지지자들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물론 낙관해서는 안 되고 총선 전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자한당은 극우 포지션으로 그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 확장은 영영 어렵겠고 총선에서도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지역정당으로 찌그러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소방관 출신 32세의 오영환 씨와 200억가량의 스톡옵션을 포기한 금융전문가 카카오뱅크 대표 이용우 씨, 그리고 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 이소영 씨 등을 영입해 화제가 되면서 인재영입 부분에서 계속 유권자의 눈길을 모으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15일 발표한 1호 총선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이 겪을 수 있는 통신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청년들의 통신 비용을 절감해서 쌈짓돈을 아껴주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총선의 목표와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금융전문가로 카카오뱅크 전 대표 이용우 씨를 영입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아시안뱅커에서 최우수 디지털 은행에 선정되는 등 이용우 씨는 금융회사 경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재입니다. 200억 가까이 되는 카카오뱅크의 스톡 옵션도 포기하고 들어선 정치의 길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이용우 대표가 현재 경제구조 전반에 개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경제 모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이용우 씨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밝혔고, 이용우 씨는 혁신의 시작은 공정이다. 공정이 기본이 되고 나서야 사회가 돌아간다. 라는 본인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공정이라는 대원칙 위에서 경제구조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뜻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 이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 8호 영입 인사는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로 환경운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로 경제와 미세먼지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환경 문제는 결국 규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공격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열을 내는 사람들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환경 규제에는 경제 논리를 들이대며 반대를 합니다.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을 줄이려고 노후 경유차 단속 등 생활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중국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 아니냐는 불만이 당장 터져 나옵니다. 미세먼지는 국내와 국외 문제가 결합돼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 성과도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총선 이슈로 부각될 경우 참 다루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민주당에서 환경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으로 만들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마는 현실을 여러 차례 경험해야만 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추진하고 싶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일 발표한 민주당 정책 1호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소소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책 취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2022년까지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 개를 구축해서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얻는 대다수의 정보가 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스마트폰 요금제의 가격이 달라지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통신 환경의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망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요소가 됐지만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도 데이터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늘 주머니가 가벼운 우리 청년들도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공약이고 여당의 1번 공약으로 내세우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자한당도 15일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얼마 전에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공수처법 폐지는 중요한 공약이라 먼저 발표하긴 했지만 1호 공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먼저 태어난 건 맞지만 첫째는 아니라는 얘긴가요? 요즘 자한당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제 머릿속이 다 어지러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자꾸 헷갈리네요. 1호인 듯 1호 아닌 1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의를 비상식과 불의에 대한 심판의 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의할 만한 말입니다. 다만 비상식과 불의를 규정짓는 기준이 우리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한당이 두 번째 내놓은 1호 공약은 재정 건전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반문재인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가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한당이 내놓은 총선 정책은 반문재인일 뿐만 아니라 반글로벌, 반시장경제를 내세우는 정책입니다. 중도와 보수를 아울러 통합하겠다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일명 혁통위가 내세우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독주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대안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뭉쳤다는 혁통위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조국과 반조국의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정권을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체제 위기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중도 포기 노선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체제 정부, 그러니까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30%의 자한당 지지자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것이 혁통위가 얼마나 우편향돼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의 중도적 가치가 문재인 정권의 심판과 반조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도 세력이 혁통위의 이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정치 감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당 심판론 혹은 문재인 심판론이 이번 총선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K의 핵심인 대구를 향해서만 끈질기게 구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의 형세 판단 감각이 여전히 그런 수준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국회의장을 저희가 배출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도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1당이 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한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면서 전체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면서 국민들의 지혜에 기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고 개혁과 반개혁 세력의 대결입니다. 민주당이 안정적인 공천 시스템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새로운 선거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지층의 결집과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총선까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